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천만 동학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지난주에 좀 강했었던 섹터죠. 남북 경협주가 대세 상승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한 데 있어서 김여정 부부장이 종전선언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이틀 연속 얘기를 하면서 남북 경협주라고 할 수 있는 경협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개성공단 쪽 관련된 종목들이죠. 개성공단 쪽 관련된 종목들인 신원, 그리고 아난티, 리노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고, 여기에 이 대북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죠. 일단 간략하게 좀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쪽이 개성공단 쪽이 특히나 좀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개성공단을 다시 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난티, 신원, 인디에프, 그리고 좋은 사람들은 정지를 했고, 제영솔루텍, JST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였고, 여기에 이제 철도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리노스, 현대로템, 대아TI, 선도전기 이런 종목들도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여기에 이제 가스관 쪽 관련된 부분, 대호-AL, 남광토건, 도화엔지니어링, 특수건설 이런 쪽도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동양철관 이런 쪽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료 쪽 관련된 종목들이죠. 남해화학, 경농, 조비, 아시아종묘, 현대사료 이런 종목들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웬만한 종목들은 다 이제 남북 경협으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세 흐름을 보였다 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넘어와서 좀 보면,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과 어느 정도, 미국인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을 했었던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고,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한 번도 지금 어떠한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노크를 좀 하는 제스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북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무적정 이야기를 하면 이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마침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서 한 거를 이제 맞받아치는 형식으로 좀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거냐, 이야기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내년에 그러니까 중국이죠. 중국에서 이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내년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려서 내년 초죠. 그래서 동계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제스처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냐 마냐 이런 거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경협주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부장에 대한, 김여정 부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 북한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온다라고 좀 보면, 이게 단기간으로 끝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뉴스들을 좀 살펴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역시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시 대장은 제일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겠죠. 그래서 이 남북 경협주 중에 이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들을 잘 눈여겨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떠한 이런 이제 주고받는 흐름들이 나와야 북한에서도 좋은 얘기,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얘기, 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얘기가 계속 토스처럼 주고받아야 이 우리나라 쪽 관련된 경협주들에 대한 상승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시장이 일단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큰 나이스한 시나리오고요. 왜 그러냐면 뚜렷하게 지금 강한 업종이 뭐 2차전지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2차전지 말고 새로운 섹터를 좀 찾으려고 준비를 할 겁니다. 누가? 이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할까요? 역시나 이제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매매를 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 남북 경협주들이 좀 의미 있는 좀 성명을 좀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좋으면 남북 경협주 말고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엄청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남북 경협주에 집중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이제 헝다그룹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단도리가 딱 쳐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불안한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흐름에서 이제 테마적인 종목들에 대한 장세가 이제 이슈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뭐 2차전지 쪽에서 이제 남북 경협주들로 몰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강세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북한이 그래도 우리나라 말고 앞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이제 미국을 하고 좀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먼저 이런 언급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예 그냥 묵묵무답하고 그냥 미사일만 계속 동해로 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뭐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뭐 그런 뉘앙스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있고, 그 가교를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조금 더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앞에서 얘기해드렸죠. 내년에 북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내년 대선이 있죠. 지금 90년대 2000년대 뭐 그때 예전에 그 영화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북한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선전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북한도 우리나라가 대선을 한다라는 걸 감안을 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북한과 껄끄러운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여당 쪽 입장이. 그러면 내년 대선이 이어간다라고 하면 기존의 여당이 집권을 하는 게 북한의 입장에서도 뭐 나쁘진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뭐 이거를 북한이 뭐 의도적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뭐 북한도 뭐 어느 정도 뭐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뭐 정치적인 부분이라 상당히 좀 민감하게 작용이 될 수 있어서 저도 꺼름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어찌됐든 뭐 이거를 북경 올림픽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좀 종합해 보면 이게 뭐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면 이
남부 경협주 중에서 이제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을 보면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원도 상한가를 갔지만 결국에는 기타 법인이 많이 매도를 했고 개인, 외국인, 기관 중에서는 특히 투신 연기금이 매수를 했다 라는 게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아난티 같은 경우는 개인 쪽 그리고 투신 쪽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를 했고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다. 그리고 뭐 현대 엘리베이터도 투신 쪽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 이제 공교롭게도 이 경협주들을 보시면 은근히 투신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투신이나 연기금 쪽.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은 이 시가총액 큰 종목들을 보면 이 투신과 기관,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다시 단기적인 바닥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원도 최근에 많이 올라간 흐름이고 시가총액이 2천억까지 많이 올랐죠. 그런 상태고,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락했었던 부분을 안정을 하고 다시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되려고 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좀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내일 뭐 다음 주에도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좀 되레 이런 이제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부진해야 뭐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시장이 좀 크게 뭐 상승을 하지 않고 뭐 헝다그룹 관련된 이슈로 완전히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흐름이라고 하면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썸메일을 통해서 얘기해 드렸었던 종목들이죠. 신원, 아난티, 리노스도 뭐 그런 흐름에서도 눈여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기 때문에 신원 역시나 이제 장 초반에 떠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들을 보았을 때 양호하게 좀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2,700원을 양호하게 돌파를 하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못해도 한 3,000원 이상에서 3,300원 내에서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길게 보면 이게 이제 거의 박스권 흐름이라기 때문에 뭐 한번 좀 긍정적인 또 바이든 대통령과의 시너지가 나오면 이제 완전하게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난티도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을 한 흐름이잖아요. 예전에 그 18년 북미 정상회담했을 때 단기적으로 8,000원짜리 종목이 3만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을 했었던 부분만큼 이제 올라간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한 15,000원, 2차적으로는 2만원 이상 볼 수 있다. 그리고 뭐 리노스도 역시나 마찬가지 흐름인 것 같고요. 근데 리노스는 이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그 위드 코로나 쪽 관련된 소비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000원대 매물을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2,000원만 안착을 하면 이제 추세는 상승으로 전환된다. 그러면 뭐 앞자리가 바뀔 수 있는 흐름으로도 전환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좀 더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